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월 16일 토요일 아침 전주 MBC 뉴스투데이입니다. 김제와 고창에서 잇따라 구제역이 발생하자 확산 방지를 위해 도내에 사육되는 돼지의 타 지역 반출이 금지됐습니다. 하지만 대부분 도축장이 다른 시도에 있어서 도내 돼지 농가들의 피해가 불가피합니다. 박찬익 기자가 보도합니다. 2차 구제역이 발생한 고창의 돼지 농장입니다. 10,000마리에 달하는 돼지를 모두 살처분하기 위해 넉 대의 굴착기가 동원돼 구덩이를 파고 있습니다. 방역당국은 일주일간 도내에서 사육되는 돼지를 타 시도로 반출하지 못하도록 금지했습니다. 타 지역 반출 금지는 지난해 가축전염병 예방법이 개정된 뒤 처음입니다. 김제에서 1차 구제역 발생으로 인한 일시 이동 중지 기간에 구제역이 추가 발생함에 따라 확산 방지를 위해 대응 수위를 높인 것입니다. 막 타도에다도 했다가 도축을요. 그러다 보니까 거기 직간접 역학이 많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구제역이 퍼질까 잔뜩 긴장하고 있는 돼지 농가들은 엎친 데 덮친 격입니다. 도내 도축장은 4곳에 불과해 대부분 타 시도의 도축장을 이용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더구나 다음 달 설 대목을 앞두고 도축 물량이 몰릴 시기여서 우려는 더 커지고 있습니다. 지역에 생산되는 돼지 양들이 많고 그 도축장에서 하루에 잡는 양들이 무제한 잡을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전라북도는 긴급 방역대책협의회를 열고 도내 도축장 운영 시간을 늘리는 등 대책 마련에 나섰지만 반출 금지 기간이 연장될 경우 양돈 농가의 피해는 불가피할 전망입니다. MBC 뉴스 박찬익입니다. 우리 쌀이 세계 최대 소비 시장인 중국 수출길에 올랐습니다. 남아도는 쌀 문제 해결에 새로운 대안이 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보도에 김하연 기자입니다. 지난 2007년 미국으로 58톤의 쌀이 보내지면서 전북 쌀의 수출 역사가 시작됐습니다. 우리 주식인 쌀을 유사일에 처음으로 수출한 것으로 지금은 호주와 러시아 등 25개국에 연 500톤 정도 수출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소비량이 우리나라의 45배인 연간 2억 톤에 달하는 중국은 뚫지 못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군산의 한 업체가 중국 수출에 물꼬를 텄습니다. 중국 검역당국의 실사를 통과해 전국에서 6곳 선정된 중국쌀 가공 공장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중국 시장 개척으로 향후 쌀값 안정과 도내 농가 소득 향상도 기대됩니다. 어차피 이제 중국 쌀 시장이 개방이 됐고요. 이제 초도는 한 500톤 정도, 그리고 향후에는 쭉 꾸준히 수출량을 늘려서 약 한 10만 톤 정도 수출을. 문제는 가격 경쟁력입니다. 우리 쌀은 중국산보다 2배에서 많게는 4배까지 비싸기 때문에 중국 소비자들의 선택을 받을 수 있을지 예측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품질의 우수성을 무기로 중국 부유층을 목표로 하는 고급 마케팅 전략이 제시되고 있습니다. 전북 쌀의 이미지를 높이고 우수 바이어를 확보하기 위해 도는 중국 대형마트와 온라인 쇼핑몰을 대상으로 적극적인 판로 확보에 나서겠습니다. 세계 최대 시장인 중국 수출이 성사됨으로써 남아도는 쌀에 새로운 판로가 뚫릴지 우리 쌀에 대한 중국 시장의 반응이 주목되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하연입니다. 메르스 사태 책임자인 문형표 전 복지부 장관이 징계 대상에서 제외돼 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감사원은 38명의 목숨을 앗아간 메르스 사태의 책임을 물어 질병관리본부장 해임 등 16명에 대한 징계를 요구했지만 정작 문형표 전 복지부 장관은 제외해 면죄부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문형표 전 장관은 지난 연말 국민의 노후를 책임지는 국민연금 이사장으로 임명돼 노조와 시민단체가 자진 사퇴를 촉구하고 있습니다. 도내 대학들이 잇따라 올해 등록금을 동결하고 있습니다. 전북대학교는 학부모들의 어려운 경제 여건을 고려해 올해 등록금을 지난해와 같이 동결했고 이에 따라 8년째 등록금을 인하하거나 동결했다고 밝혔습니다. 도내에서는 지난 8일 군산대가 가장 먼저 등록금을 동결한 데 이어 원광대도 동결을 확정지었고 전주대는 다음 주쯤 결정 날 것으로 예상됩니다. 수사기관이 청구한 구속영장이 법원에서 기각되는 비율이 전북이 타 지역보다 높습니다. 구속영장을 과다하게 청구하는 것 아니냐는 비판이 당연히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강동혁 기자입니다.
남상훈 민노총 전북버스 지부장은 지난 2014년 2차례나 구속영장이 청구돼 법정에 섰습니다. 노동조합 활동 과정에서 사측의 업무를 방해했다는 게 경찰의 영장 신청 이유였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도주 및 증거인멸의 우려가 없다며 2차례 모두 기각 결정을 내렸습니다. 사건이 해결돼야 하는 상황에서 잘못을 인정하고 수사에 협조하는 데도 불구하고 구속 수사할 필요가 있었는지. 지난해 한 중년 남성은 인도에 불법 주차된 차량 대여섯 대의 타이어에 구멍을 내 재물 손괴죄로 구속영장이 청구됐지만 법원은 영장 발부 사유가 못 된다며 기각했습니다. 이처럼 수사기관의 구속영장 청구에 대해 법원이 기각하는 비율이 전북 지역이 높습니다. 전주지검은 지난 2011년부터 5년간 청구된 구속영장 가운데 270여 건이 기각돼 기각률은 전국 지검 가운데 세 번째로 높은 27.1%를 기록했습니다. 전북경찰도 지난 2014년부터 지난해 상반기까지 신청된 구속영장의 28.2%는 검사가 청구하지 않거나 판사가 기각해 발부되지 않았습니다. 수사뿐만 아니라 피해자의 인권과도 연관된 측면이 있기 때문에 경찰과 검찰에서는 법원의 영장 기각 사유에 대해서 면밀히 검토를 해서 구속영장 기각은 무리한 수사와 인권 침해를 반증하는 만큼 도내 수사기관이 수사 방식과 태도에 문제가 없었는지 되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MBC 뉴스 강동엽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을 탈당한 도내 지방의원이 지금까지 13명에 이릅니다. 더민주를 떠난 도의원은 총선 출마를 위해 의원직을 사퇴한 김광수, 김현근 전 도의원을 포함해 군산의 이성일, 양용호, 최인정, 정읍 장학수 도의원 등 6명입니다. 시의원은 군산의 진희환, 이복, 신경용, 배형원, 정읍 김승범, 익산 임형택 의원 등 7명으로 모두 국민의당에 합류했습니다. 이어서 우리 지역의 각종 문화와 행사 소식을 안내해드립니다. 전주 소리문화관이 겨울맞이 기획 공연으로 오늘 눈 속에 핀 소리꽃 설화를 무대에 올립니다. 군산 지역 음악 동호회인 은파 뮤직포유의 신년 음악 감상회가 오늘 은파 유원진의 카페 뮤직포유에서 열립니다. 온 가족이 함께 즐기는 뮤지컬 뉴 겨울왕국이 오늘과 내일 전북대 삼성문화회관에서 펼쳐집니다. 전주 디지털 독립영화관은 오늘 필립 가렐 감독의 질투를 무료로 상영합니다. 월북 작가 정창모 화백의 작품 전시회가 내일까지 전주 교동아트센터에 마련됩니다. 에너지 안전도시 계획 수립을 위한 시민 참여 워크숍이 오늘 전주 중부비전센터에서 있습니다. 임실 군립도서관은 오는 19일부터 나흘간 어린이 겨울 독서교실을 운영합니다. 한국전통문화전당은 오는 29일까지 한지 공예 등 다양한 전통 프로그램을 진행합니다. 전북도는 현장의 목소리 전달자 역할을 할 제10기 전자민원 모니터단을 모집합니다. 농촌진흥청은 농업농촌 소식 알림이로 활동할 대학생과 주부 블로거 기자단을 오는 24일까지 모집합니다. 끝으로 오늘 날씨 전해드립니다. 주말인 오늘 우리 지역은 가끔 구름이 많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군산 8도, 전주 9도 등 7도에서 9도의 분포로 어제와 비슷하거나 조금 높아서 포근하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서해남부 전해상에서 0.5에서 1.5m로 일겠습니다. 뉴스투데이 마칩니다. 좋은 하루 보내세요. 고맙습니다.